아놀드예요. 그리고 알람을 10번이나 끈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행성 전체의 대피를 놓쳐버렸어요. 정신 차려요, 아놀드. 당황할 시간은 없다고요. 사람들이 멋진 것들을 잔뜩 남겨두고 갔잖아요. 먼저 뭘 할 건가요? 진심이에요? 엄청 큰 햄버거? 슈퍼카는 어쩌고요? 트럼프의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요. 더 멋진 걸 해보세요. 우와, 진정한 영웅이네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을 탈출시키다니 현명해요. 자,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반려동물은 어쩌죠? 지구에는 5억 마리의 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양의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겠어요. 슬픈 얘기는 제쳐두고 아직 지구의 모든 시설은 열려있어요. 네, 롤러코스터도요. 시속은 206km까지 가속되고 127m 높이에서 떨어져요. 이전엔 키가 작아서 타보지 못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없이는 전기가 점차 사라져요. 리튬 배터리도 7년이 지나면 방전되고요. 태양에너지는 약 20년 후에 마지막 패널이 고장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인간의 도움 없이는 수십 년 안에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아놀드, 어서 나와요. 다쳐도 구급차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쓰레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는 700년에서 1000년 이상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그리고 꽈고비, 바비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하지 마세요, 아놀드. 시간도 아껴지지 않고 엄청 위험하니까요. 고마워하세요, 아놀드. 시간을 멈춰서 겨우 살렸으니까요. 만화 속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할 건가요? 펜타곤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고서 암스트롱이 정말로 달에 갔는지 알아볼래요? 아니면 수지에게 키스도 가능할 수도요. 기회예요. 그래도 일본에 가지는 마세요. 그들은 시간 멈추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주 많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요. 수학자가 아니어도 시간이 속도와 거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0이 되어요. 자, 새로운 모험이에요. 저런, 빛의 입자와 광자도 멈췄어요. 따라서 시력으로 무엇이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전부 얼어붙었으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6,500만 년 전에 지구를 떠난 빛의 흐름이 지금은 6,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큰 만원경으로 지구를 보는 누군가는 이제 공룡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요, 아놀드? 하지만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즐거운 휴일이에요, 아놀드. 오늘 지구는 깨끗해집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리튬, 석유, 우라늄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환경을 위협할 수 없죠. 하지만 화석 연료 없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요? 인간은 매년 150페타와트시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를 생산하려면 3조 7천억 평방피트 면적의 태양 전자판 2천억 개가 필요해요. 사하라 사막 면적 3.7%에 해당합니다. 사막 전체를 패널로 덮으면 필요한 에너지의 27배를 더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5조 달러의 비용이 들죠. 더 격한 해결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뭐죠, 아놀드? 리튬 배터리? 이제 다른 환경 위반자들과 함께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구의 전체 인구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도 10.5페타와트시의 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7%에 불과합니다. 이걸 충족하려면 125조 명의 사람들이 매일 8시간씩 페달을 밟아야 해요. 8시간의 자전거, 벌이 끝났어요. 이런 멍청이, 연결을 했어야죠. 중력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슈를 높이 올렸다가 놓으면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것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kW를 저장하려면 2000파운드의 무게를 1320피트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 에너지는 약 1시간 동안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따라서 화석 연료를 없애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동물처럼 변했고요. 그냥 자연에 가까이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지금은 모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미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에 이어서 엄청난 유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화산의 폭발은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75만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빙하기의 시작도 가까워졌죠. 침착해 보이네요, 아놀드.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벨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직접 열기구를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레리 월터스는 의자에 풍선을 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거의 5km까지요. 비행 결과는 1,500달러의 벌금과 풍선 비행으로의 최고 고도 기록, 그리고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 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 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만 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또 챗 GPT에 쓸데없는 걸 적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AI가 인류를 멍청하게 볼 거라고요. 그건 위험해요. 잠깐, 당신이 적은 멍청함에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도 AI가 인류를 파괴할 걸 두려워했고 당신이 더 자극을 하네요. 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같나요? 아놀드, 당신이 낸 소리 아니죠? 말했잖아요. 당신의 멍청함 때문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거라고요. 다는 아닌가요? 핵폭발은 약 3,000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파괴하기에 적합한 면적은 약 3억 6,2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려면 약 12만 8천 개의 탄두가 필요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요. 아놀드, 핵전쟁을 준비했다고요? 인류의 일부는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통조림 식품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하나는 사라졌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발바르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건설되었어요. 여기에 90만 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고 20억 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식물군을 되살리기에 충분해요. 적어도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할 겁니다. 잘 준비했어요. 칩, 물, 식물, 통조림, 약과 컴퓨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네요. 평균적으로 한 번의 핵폭발은 대기로 50톤의 먼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발로 인한 먼지는 하늘의 50에서 85%를 덮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 컴퓨터는 핵겨울이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대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모든 문명을 파괴할 만큼 지구에 핵무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많지만 핵 대재앙은 취소됐어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나요, 아놀드? 하지만 기억해요. 이렇게 지내려면 전기세를 제때 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광고는 당신의 모든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어둠에서 앉아있어요. 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이건 어때요? 네, 우리는 유기물로부터 쓸모없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조개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신의 대변을 연료로 하는 박테리아 발전소를 건설합시다. 모든 기계에 충분하지는 않네요. 뭘 기대했나요? 박테리아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확대시켜봐요.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는 46,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박테리아와 더 많은 연료를 얻을 수 있죠. 미국은 하루에 1280억 리터의 하수를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정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소금을 먹는 거대 할로 박테리아는 바다에 자유에너지를 제공하고 사막 지역에 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매일 3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집니다. 거대화한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는 이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열 수 있고 연간 37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연료 에너지와 달리 박테리아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산소만 방출합니다.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같아요. 아놀드, 당신이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사업에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뭐예요? 또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를 꿈꾼 거예요? 세포 분열은 미세한 유기체에서만 가능해요. 박테리아가 최대 크기에 도달하면 둘로 나뉘게 되고 이것은 20분마다 발생합니다. 단 6시간 만에 하나의 박테리아가 25,000개까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빚도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요. 빨리 갚으세요, 아놀드. 빨리요, 빨리. 아니면 20초 안에 당신은 박테리아 먹이가 될 거예요. 설마 강의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건 아니죠? 잘하고 있네요. 더러운 물은 세상의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러운 물의 소비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이 사망하죠. 자동차 사고보다 거의 3배나 많아요. 비만보다 20% 더 많고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어서 다행히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플라스틱 병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제 물이 없는데? 목도 말라 보이고요. 강물은 마시지 마세요. 표지판이 안 보이나요? 오, 아놀드, 분명 후회할 거예요. 겐지스강 한 방울에는 표준치의 110배인 350만 마리의 대장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인구의 40%인 5억 명이 겐지스 강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론 다른 유해한 요소도 존재하죠. 아놀드, 어디 있나요? 아, 알겠네요. 가벼운 설사는 시작에 불과해요. 더 강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강물을 정화시켜 보던가요. 천으로 강물을 정화시키면 모래와 먼지를 걸러줄 거예요. 끓이면 미생물을 99%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염소 정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정화입니다. 그런 물은 어떤 맛이 날까요? 디스커버리 채널 좀 봤나봐요. 실제로 마실 것이 없을 때 여행자들은 소변을 보곤 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엔 탈수 때문에 불가능하네요. 힘도 사라졌고요. 오, 아놀드 돌아왔나요? 착한 사람들이 도왔어요. 물맛이 어떤가요?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사람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도망쳐요, 아놀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또요. 영화 폰부스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놀드를 총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으면 쏠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해요, 아놀드. 그냥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화 보고 출근하고 정말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일은 하죠. 저를 위해서요. 아놀드는 제 거예요. 운전 좀 잘해봐요.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60만 건의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보다 6배는 높은 수치죠.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게 말 듣고 있어요, 아놀드? 쉬지 말고 계속 전화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건 느껴져요. 리튬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리튬은 환경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싸구려 위조품을 파는 암시장에서 충전기를 샀을 게 뻔하네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이 가고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휴대폰을 줄게요. 과학이니까요, 과학. 피곤해 보이네요. 안 됐지만 자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약간 떨리고 조정력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3일째에는 몸이 지방 연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4일, 5일째에는 시각성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아놀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솔직히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80% 감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좀비처럼 보일 거예요. 힘도 없고 비틀거리면서 아주 간단한 일도 해낼 수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종양이 생길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휴대폰 전화파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휴대폰 전자파는 비전이성이라 뇌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하지 못해요.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약한 DNA라도요. 만약 휴대폰의 힘이 더 강했다면 1000배 정도요. 그런 휴대폰이라면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종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아놀드의 뇌와 몸을 녹여버릴 거예요. 글쎄요, 아놀드. 오랫동안 사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막는 약이 곧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놀드의 노화 현상부터 멈춰볼까요? 아놀드, 1000년 동안 살 준비 됐나요? 자, 주사 좀 놓을게요. 자, 먼저 1000년 동안 살면 아놀드가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가 끊임없이 생성되어 축구장 1개 반 정도를 뒤덮을 만큼의 230kg 정도에 달하는 피부는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머리는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와 같은 길이로 자랄 겁니다. 이게 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죠. 걱정 말아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사람의 평균 키는 8cm가 늘어났답니다. 아마 의학의 발전에 의한 것이겠죠. 이렇게 사는 동안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이 끝날 때쯤이면 80m가 돼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물이 됐군요. 하지만 이건 아놀드라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장기들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긴 세월의 부담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관절은 결국 자신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겠죠. 다행히도 로봇 장기도 발명될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뇌에는 한계가 있죠. 아놀드의 뇌는 2.5 페타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들과 자료로 꽉 채운 2천만 개의 보관함을 합한 것과 같은 양의 자료인 거죠. 엄청난 양인 것 같아 보이지만 300년 후에는 메모리가 꽉 찰 겁니다. 아놀드는 지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지겠지만 메모리가 꽉 차서 두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가 인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사라져주는 거 아니겠어요?